서울 지리가 이렇습니다. 남북으로는 경복궁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남대문, 서울역까지가 남북이죠. 그 다음에 동서로 하면은 동대문하고 서대문이 동서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이쪽을 딱 꽉 채우면은 한 200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날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아마 차를 예매를 해야 될 겁니다. 예약을 하든지 뭐 아니면 기차, 객차를 하나 완전히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그날 10월 3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오늘 주제는 조국 게이트라고 했는데, 모처럼 여기 와 이렇게 서니까 표정이 평소보다 좀 밝은 것 같은데요. 요새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뒤에 잘 들립니까? 조금 앞에 마이크가 안 됩니다. 마이크를 조금 볼륨을 올려주십시오. 여기 제가 토요일마다, 그리고 요새는 금요일마다 이 강연회를 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맨 첫 부산 강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11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오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지난 1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데 사실은 좀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자기가 잘 돼야 되겠다, 자식이 잘 돼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1996년에 저 월남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월남에 지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압이라는 사람 압니까? 지압 장군, 호지명 밑에서 공산군을 이끌고 결국 미국한테 이겨가지고 통일을 하는데 공을 세운 지압 장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저 하노이 근방에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살인데 군복을 입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인상이 딱 교장 선생님 인상이에요. 은퇴한 교장 선생님. 눈이 그래도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첫 만나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요사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참 건강하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 이야기가, 내 건강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맨손 체조를 한답니다. 두 번째, 저는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압 장군이 생각하는 남이란 것은 누구겠느냐? 아마도 월남전에서 같이 싸우다가 죽은 사람, 그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건강에 좋으냐? 여러분, 건강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시기, 질투, 스트레스, 열등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항상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자기, 내가 손해를 볼까?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지압장군처럼 항상 남을 생각한다, 이웃을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한다, 또 세계를 생각한다. 이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게 결국 건강에도 좋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자리는 남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 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해동포일 수도 있는데, 항상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횟수가 많을수록 아마 장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글을 항상 외우고 다니기도 하고 요 수첩에 적어서 다니기도 하면서 가끔 꺼내서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세대가 바뀌니까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게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글인데 실제로는 그게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무엇이 와전이 됐습니다. 스탠리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 미국에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가서 남긴 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회고를 해보면서 읽어보면은 더 감칠맛이 나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뒤에 잘 들립니까? 아, 예.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된 삶, 이것이 성공이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하나 해당되실 겁니다. 아, 이 그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합니다. 태어날 때보다 그게 1900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1920년대생도 계시고 30년대생이 상당히 계시고 40년대생 50년대생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년대 30년대 40년대생 이분들이 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그 위대한 세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난 괜찮아 세대라고 합니다. 난 괜찮아 세대. 박정희 대통령이 12.6 벌써 40주년이 다가오는데 12.6 때 김재규가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 옆으로 모로 쓰러졌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는 유명한 가수고 한 여자는 대학생이었는데 등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관통을 했습니다. 가슴 관통을 했어요. 뭐 수건이고 뭐고 뭐 찾을 겨를도 없으니까 등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두 여자가 물었어요. 각하 괜찮습니까? 차지철이는 실내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럼 난 괜찮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가슴에 총탄을 관통상을 받았는데 난 괜찮아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제가 6.25 때 총상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나는 총상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총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총 맞은 그 고통은 갈구리를 시뻘겋게 다루어가지고 몸을 확 쑤시는 것하고 같더라. 기절할 정도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가슴 관통상을 받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자 2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김계원 비서실장 최근에 돌아가셨죠. 이 3사람을 제가 다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난 괜찮아가 무슨 뜻이냐?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이 아수라장에서 빨리 피하게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관로 안에 묶여가지고 안 나온 거죠. 난 괜찮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로 대표되는 19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 이분들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잘 되라. 너희들은 도시에 가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나는 고통은 내가 부담하고 가겠다. 그런 위대한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데 아주 마음이 편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나마 요사이 한 2달 동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여기 표정이 다른데요. 과거에는 짜증도 내고 하시던데 요새 여기 딱 내려다보면 압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라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표정에 다 새겨져 있어요. 기분 좋죠?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조모 씨 때문에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요새 한글로 쓰니까 저하고 종신 줄 알고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족보 좀 가르칠 줄 알았고 저는 나라조입니다. 나라조, 하만조. 저분은 창녕조시죠. 창녕조. 뭐 성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 아마 나중에 이렇게 분류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건의 전과 후, 조국의 전과 후, 예수 탄생 전과 후, 전조 후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냐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조국으로 대표되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 민주주의를 독점하는 세력, 정의를 독점하는 세력, 평화, 민족, 개혁 이런 걸 주장했던 세력 또는 386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요사이는 586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세대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정체가 뭡니까? 조국을 편드는 세력의 정체가 뭡니까? 요새 서울에서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조로남불입니다. 조로남불 아시죠? 자기가 조국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조로남불. 그 다음에 위선정권. 위선이다. 위선정권. 조국스럽다. 요사이 무슨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야, 너는 조국스러운 놈이구나 하면 끝난답니다. 조국스럽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좌파라고 불리는 또는 친북, 종북, 그 중에는 또 민주, 민족, 평화, 진보 이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핵심이 바로 조국으로 대표되었구나. 조국처럼 뻔뻔하다. 조국처럼 양심이 없다. 조국처럼 위선적이다. 조국처럼 위험하다. 조국처럼 위법하다. 위험, 위선, 위법 이런 집단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라고 사칭을 해왔다. 이제 조국과 함께 이 지원 세력이 같이 동반 자살하겠구나. 동반 자살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